상담 연구 방법론 출제 토픽 18번째 진실험 설계 확장 실전 문제 풀이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게 무슨 설계냐? 골라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시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끝을 좀 보죠. 치료 프로그램의 종류라는 게 있고 시간 경과라는 게 있어요. 요게 독립변인 두 가지입니다. 그럼 치료 프로그램은 인지 치료 프로그램과 동기 강화 상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를 피험자를 두 집단에 무선 할당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인데 요게 집단 간 요인이라는 건 알죠? 벌써 원인이 두 가지네. 우울 수치 측정이다. 우울 수치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종속 변수겠죠. 근데 우울 수치에 영향을 주는 게 집단 프로그램의 종류가 있고 또 하나가 시간 경과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전, 사후, 3개월 뒤 그 집단 안에서 반복 측정하잖아요. 요걸 딱 보는 순간 무슨 단어가 떠올라야 되냐면 반복 측정. 그럼 이거는 집단 내 요인이죠. 독립변수가 두 개야. 그런데 집단 내 요인, 시간 경과가 있고 집단 간 요인, 즉 치료 프로그램의 종류 두 가지가 있네. 그럼 혼합 요인 설계네. 이렇게 여러분 가볍게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자, 이런 건 정말 빠르게 가는데요. 저는 안 보고도 알겠어요. 이건 배속 설계예요. 왜냐면 위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항상 이건 똑같은데 학생이 가장 낮은 하위 단위예요. 그 위에 상위 단위에 학급이 있어. 이 학급 위에 또 뭐가 있냐면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학급은 명상 프로그램인데 하나는 또 인지 재구조화 프로그램이니까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학생도 학급 어느 학급 15개, 15개에서 어느 하나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의 프로그램만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교차가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배속 설계에서 중첩 설계라고도 하죠. 요걸 딱 그려질 수 있다. 요렇게 그려질 수 있다. 하위 단위, 상위 단위. 우리가 가장 상위 단위인 프로그램을 효과를 검증해 보고 싶은 거죠. 목적은 당연히. 자, 3번은 라틴 정방향 설계는 이론편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뭐 따로 그걸 또 그려갖고 하기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떠올리면서 봐보세요. 행과 열로 단 한 번씩만 나타나도록 한다. 이론 강의에 그 셀 안에 A, B, C라는 게 한 번씩만 나타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터치 수준. 요게 이제 독립변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종속 변수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반복 측정한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돼. 요거는 우리가 배운 걸로 얘기하면 종단 연구 배우셨잖아요. 종단적 연구 중에 종류 중에 추세 연구라는 게 트렌드. 추세 연구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배울 걸로 얘기하면 시계열입니다. 시계열 연구. 눈실험 설계에서 나올 거예요. 시계열 연구는. 시계열 연구가 이런 겁니다. O1, O2, O3, 그 다음에 처치하고 O4, O5, O6. 그러니까 3번 측정하고 처치하고 처치 후에 또 3번 측정하는 거야. 장기간에 주기적으로 반복 측정하는 겁니다. 시계열 연구가 대표적이죠. 자, 요인 설계에 비해 적은 수의 실험 단위로. 우리 요인 설계가 이론 설명에서 했던 걸로 하면 27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라틴 정방향으로 하면 9개 있으면 9개만 있으면 9칸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효율적이다. 처치와 구획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어야 된다. 그렇죠. 처치하고 구획 변수, 외생 변수, 방해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은 걸 전제한다. 그 이유가 행 효과, 열 효과, 그다음에 처치 효과 세 가지를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호작용 효과 또 하나가 들어오면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미지수가 예를 들어서 z는 1, 뭐 2x 플러스 3y 플러스 4z는 3 이건 이제 실제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2x 플러스 4y 플러스 2x가 아니고 3x라 그래야 되겠다. 모수 높게 해야 되니까 5z는 뭐 7. 그럼 미지수가 3개잖아요. 그러면 방정식도 딱 3개가 있어야지 이 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3개가 있는데 4개의 미지수가 있어. 방정식은 3개인데 미지수가 4개가 돼버린단 말이야. 상호작용 효과가 들어오면. 그럼 못 푸는 거야. 네, 그런 느낌이에요. 2개의 외생 변수를 행과 열에 배치. 외생 변수라는 건 방해하는 놈이었죠. 이들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요렇게도 뭐 이런 스타일로 나온 적이 있다.
4번입니다. 4번. 자, 요것도 여러분 금방 알 수 있는데 어떤 거냐라고 보면 이건 혼합 요인 설계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40명이 있는데 인지행동 치료, 처치 집단, 대기 통제 집단에 각각 20명씩 무선 배치하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 첫 번째 요인이 집단 요인이에요. 집단 요인. 집단 변인이죠. 집단 독립변수 완이 집단입니다. 두 개 수준으로 돼 있잖아요. 두 개 수준. 인지행동 치료 처치 집단과 대기 통제 집단. 대기 통제 집단은 인지행동 치료 처치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집단 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울 지수를 사전, 사후 6개월. 그러니까 측정이라니까 또 하나가 검사 시기 아니 측정 시기 변인. 이렇게 두 가지 변인이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는 3수준이 있고 여기는 2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2x3죠. 2x3. 변수 개수는 2개고 2x3 혼합 요인 설계다. 왜 혼합이냐? 이 측정 시기 보면 사전, 사후 6개월이니까 이거는 반복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엔 또 무선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무선 배치하니까 이건 집단 간이죠. 요거는 반복 측정이니까 집단 내죠.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뭐 정확하게 다 맞죠. 집단 변인이 집단 피험자 간이란 말 썼고요. 검사 시기, 여기는 전 측정 시기라 그랬는데 요걸 검사 시기 같은 말이죠. 검사나 측정이나 요거는 피험자 간이 아니죠. 피험자 내죠. 반복 측정이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답은 3번이네. 보통 보면 이제 집단 변인이 있고 그다음에 검사 시기 있으니까 주 효과는 몇 개요? 2개죠. 집단이 영향을 주는 게 있고 검사 시기에 영향을 주는 게 있죠. 또 하나는 집단과 검사 시기 이렇게 곱하기로 보통 표시하죠. 집단 곱하기 검사 시기. 이게 상호작용 효과잖아요. 보통 우리가 원인을 A, B라고 하면 A, B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 나타내는 게 상호작용이고 각각은 이제 주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의 상호작용 효과. 맞는 얘기죠. 집단하고 검사 시기 하는 거나 검사 시기 곱하기 집단이랑 같은 거니까. 이건 제가 이론편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집단과 측정 시기, 검사 시기 간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설계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긴 지금 요 문제가 약간 문제 있는 게 검사 시기와 측정 시기를 같은 단어인데 혼재돼 쓰고 있어. 일관성이 살짝 없는 거죠. 두 개의 새로운 교수법이 있다. 교수법이 이제 방법 X, Y라고 놓고요. 4개의 지역 아동센터를 무선 표집했다. 센터 A와 센터 B에는 교수법 X를 적용하고 센터 CD에는 교수법 Y를 적용했다. 이러면 여러분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학습 센터가 있어요. 센터 A, B, C, D가 있고 그 위에 교수법이 있는 거야. 교수법이 X, Y가 있어. 이게 위계적이라는 거야. 이렇게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센터 AB는 교수법 X의 배속이 되는 거예요. 너 여기에 소속돼. 나노 CD는 Y의 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중첩 설계구나. 배속 설계구나.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런 느낌으로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차 불가능이죠. 다시 말해서 센터 A, B가 교수법 Y를 경험할 수는 없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대학생, 거기 위에 중간에 지도 교수가 있겠죠. 느낌이 보면. 맨 위에 보면 진로 지도 프로그램. 이렇게 위계화돼 있어요. 교차 불가능하죠. 학생, 지도 교수, 프로그램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 이거 다 제가 뭐 일일이 안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위계적이구나. 중첩되어 있구나. 배속 설계다. 네스티드. 그죠? 4번이 되겠죠. 혼합 요인 설계래요. 학습 전략 효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두 집단 간이네요. 서로 다른 전략을 교육하고 학업 성취도 3차례 사전 사후 추수로 측정했다. 이거는 이제 집단 내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라고 얘기했어요. 천천히 가보죠. 피험자들은 학습 전략에 내재된 상태이므로 두 가지 학습 전략 모두를 순차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아니죠. 하나에만 속하죠. 여기 보면 비교하기 위해 두 집단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전략을 교육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피험자는 특정 학습 전략 집단 중 하나에만 속해. 그러니까 한 가지 학습 전략만 경험한다. 모두 순차적으로 경험한다. 틀렸죠. 피험자들은 한 가지만 경험한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고 논리상 그렇죠. 세 번의 측정 결과들은 각기 다른 시점에 독립적으로 발생하므로 통계적으로 서로 독립된 상태로 간주한다. 세 번이 맞는데 여기 중요한 말은 동일한 피험자가 세 번 반복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측정 결과는 같은 사람 거를 가지고 같은 사람이 세 번 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죠. 독립된 상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상관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서로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죠. 같은 사람 꼴 가지고 세 번 측정한 거니까. 집단 변인과 측정 시점 변이는 서로 교차되지 않으므로 교차되면 상호작용이잖아요. 교차돼요. 이게 왜 교차가 안 돼? 그러니까 집단 곱하기 측정 시점 앞에서도 보였지만 곱하기로 상호작용 효과는 표현합니다. 두 가지니까 상호작용 효과는 한 개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효과도 볼 수 있고 집단이 주는 거, 측정 시점이 주는 주효과 두 개 있고 상호작용 효과 하나 있다. 근데 계산할 수 없다. 교차되지 않으므로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교차됨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혼합요인 설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합요인 설계는 주효과 계산할 수 있고요. 상호작용 효과 계산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 이론편의 정의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자, 피험자 간 효과와 피험자 내 효과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오차항은 당연히 다르죠. 자, 피험자 간은 개인차가 포함이 돼야 돼. 그러나 피험자 내에서는 개인차가 포함이 안 되죠. 어차피 동일인이 반복을 측정하는 거니까 서로 다르다. 4번은 정확히 맞는 거죠. 각 집단에 15명의 학생이 참여한다면 측정 시점이 3회이므로 90명이 아니죠. 이거는 30명만 있으면 돼. 두 집단이니까 15명, 15명인데 여기 15명이 3번, 여기 15명이 3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 시점이 3회이므로 90명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두 집단으로 나눠서 반복해서 동일인을 측정하는 거니까 30명만 있으면 되죠. 정확하게. 30명을 반복 측정하는 거다. 수학 성취도가 유사한 학생들을 5개의 수준별로 집단으로 분류한 뒤, 느낌이 왔어요, 이거는. 이건 구획하네. 블락을 만든다는 얘기네요. 블락. 그죠?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5개의 수준이에요. 그럼 이렇게 집단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 100점에서 80점짜리, 여기는 60에서 뭐 79점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수학 점수를. 각 수준 내에서 3명의 학생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다른 3가지 학습으로 여기서 3명,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배치한다는 거잖아요. 요 집단에서 또 한 명씩 이렇게. 그러면 A, B, C에 수학 점수가 고르게 들어가겠지. 네, 고르게 이렇게 배치되겠죠. 이렇게 배정했다. 그럼 통제되는 거죠. 요렇게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구획 설계. 무선 구획 설계를 해도 좋고요. 구획이라는 말을 써요. 블락이죠, 블락.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